안녕하십니까? 낯선 땅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땀과 눈물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이제 황혼의 문턱에 서 계신 우리의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삶, 특히 은퇴 후의 삶을 가르는 하나의 숫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이야기가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한 사람의 은퇴 후 삶의 질과 존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특히 월 $3,000라는 금액은 많은 한인 은퇴자들에게 안정된 노후와 불안한 노후를 가르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집니다. 평균 수령액을 훌쩍 뛰어넘는 이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안도와 여유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우리 동포들의 사례를 통해 월 $2,000와 $3,000의 연금이 만드는 삶의 풍경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서 평생을 트럭 운전사로 살아오신 68세 김진수 선생님의 삶입니다. 거대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고독한 운전대를 잡고 그는 수십 년간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의 소득은 결코 고소득이라 할 수 없었지만 성실함과 꾸준함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를 계획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시점을 법적 최대 연령인 70세까지 늦춘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그는 매달 약 $3,100의 소셜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뉴욕의 비싼 집세와 생활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유료비까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끔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날 여유도 생겼고 오랫동안 헌신해온 교회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1,000의 차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걱정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감사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삶의 품격이 달라진 것이지요. 만약 그가 남들처럼 일찍 연금을 신청해 $2,000 남짓을 받았다면 여전히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70세 박영애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부부가 함께 의지하며 가게를 일궜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건강 문제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그녀는 꿋꿋하게 세금을 내며 삶을 이어왔고 은퇴 후 매달 약 $2,000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의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보험료와 병원 약값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갑내기 친구가 매달 $3,200의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삶의 거대한 격차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친구는 병원비를 내고도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고 친구의 삶은 조금의 안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곳이 아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에서 시작되는 것이더군요. 세 번째는 플로리다의 한적한 중소도시에 사는 72세 이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은퇴 전까지 각자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꾸준히 일해온 중산층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쌓아온 경력 덕분에 남편은 $3,500, 아내는 $1,800의 연금을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월 $5,300라는 풍족한 수입으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복잡한 대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단독주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불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지붕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겨도 혹은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들의 이웃 중 부부 합산 $4,000를 받는 가정은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긴장하며 지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철수 씨 부부의 사례는 개인의 연금액뿐만 아니라 부부가 어떻게 소득 이력을 쌓아왔는지가 노후의 안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 $3,000 이상의 소셜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를 넘어 매일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정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큰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첫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과거의 소득 이력입니다. 소셜연금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평생 꾸준히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월 $3,000 이상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직업을 가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금 신청 시점이 큰 변수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자처럼 불어나는 연금액을 기다려 70세에 신청하면 기준액보다 최대 32%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진수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이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건강과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이 노후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연금 제도의 활용 여부입니다.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낮거나 없었더라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철수 씨 부부처럼 각자 연금을 받더라도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가계 전체의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매달 $1,000의 차이.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클까요? 1년이면 $12,000, 10년이면 $120,000, 20년이면 $240,000라는 거액이 됩니다. 이 돈은 미국의 살인적인 유료비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치솟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방패가 되며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의 월세는 $2,000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2,000 연금 수령자는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와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지만 $3,000 수령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고도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며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소셜연금 $3,000는 상위 약 20%의 은퇴자만이 누리는 안정된 노후의 상징입니다. 이는 평생의 성실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금액이 정해진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좌절하고 체념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 즉 정해진 연금을 지키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관리입니다. 소셜연금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401K나 IRA 같은 다른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순간 그 소득과 합산되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계좌 인출 금액을 연도별로 현명하게 조절하여 과세 구간을 낮추고 유료비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실질 소득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유료비 절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의 20에서 30%를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주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약값 보조 프로그램이나 병원의 재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비 최적화입니다. 은퇴 후에도 비싼 대도시에 머물기보다 물가가 저렴한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다운사이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난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거나 리버스 모기지 제도를 활용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생활비 관리의 기술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시니어 할인을 챙기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 교통보조, 각종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다섯째, 소액의 추가 소득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통역이나 번역,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가벼운 파트타임 일 등은 월 몇백 달러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 삶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 작은 돈이 정신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커뮤니티와의 연대입니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 한인회, 시니어 모임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각종 정부 혜택에 대한 정보가 오가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눌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연금이 많든 적든 은퇴 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주거나 이웃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팍팍한 노후를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월 2,000달러와 3,000달러라는 숫자가 만드는 삶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진 연금 액수라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켜나갈 때 그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 유료비, 주거비, 생활비 관리, 추가소득, 커뮤니티,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7가지 전략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존엄하게 만들어줄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숫자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